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장 모사지 일부 순서 8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자리를 비웠더니, 월요일 아침에, 안 하나? 이래가지고, 지금 안 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본의 아니게 금요일 2주 연속으로 좀 비우는 바람에 흐름이 조금 끊겼습니다. 자, 오늘 그렇지만 2월 마지막 주 맞이해서 오늘도 또 무지막지한 시장이 벌써 예상이 되는데요. 설 연휴 지나고 어쩌면 3일째 지금 강세 예상이 보듯이 불 보듯이 뻔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NXT 시장에서 유감없이 대형주들 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도 물론이고 또 자사주 상법에 영향을 받을 자사주 많은 금융주라든가 지주회사군들 강세까지 나오면서 이따 8시 50분에 예상지수 나오겠지만 지금 봐서는 거의 한 100포인트 나올 것 같죠. 이번 주 내로 6000포인트 빠르면 오늘 오늘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보기 나름입니다. 이게 트럼프 오늘 관세 무효 판결이 금요일 밤에 있었는데 희한하죠. 저는 미국은 좀 꿀렁할 줄 알았는데 미국도 좋아하고 전 세계가 다 트럼프의 관세 무효 판결, 물론 바뀐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트럼프가 한 방 맞았다 이런 거에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겠죠. 결국 제멋대로 못한다? 사실 제멋대로 못할 리도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할 건데요. 그래도 법이라는 게 좀 살아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좀 브레이크도 걸고, 그런 것들을 하나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실질적인 타결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워낙 강하게 반발도 했고, 또 플랜 B를 바로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관세 그 자체가 별로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학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알턴리가 빠졌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판결이 어떻게든 나오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해서 불확실성이잖아요. 지금 한두 달 전부터 관세 판결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예고 날짜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큰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밤에 발표를 해가지고요. 근데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해석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테니까 준비되어 있던 플랜 B를 재빠르게 발표를 해가지고 관세가 끊기지 않고 그냥 이어진다 이런 개념이고 새벽 사이에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다른 그 무역 상대방 나라들이 현재 무역 합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지켜지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한테도 다 그런 거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 판결은 그러니까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명분을 챙겼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그렇다 그래서 일주일 내로 다 상환해줘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역시 소송을 통해 갖고 하게 되면 아마 트럼프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실익이 없을 수도 있고 트럼프 임기 내 소송 걸면은 또 트럼프가 해당되는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 또 역시 이제 보복 조치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지금 스탠스가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경고 메시지 들어갔어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겠지 이런 거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도 주말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품목관세 쪽으로 그냥 상호관세 15% 매긴 거 자체의 주체가 잘못됐다라는 판결이지 품목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또 건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미국 입장에서 불리하면 얼마든지 매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변한 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한 건 없는데 뭐 어쨌든 명확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미국도 여타 나라들도 나쁠 건 없어. 그리고 이제 뭐 이해관계가 그냥 뭐 그렇게 트럼프한테 압박을 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 관세 낸 거 돌려줘 이렇게 소송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미국에도 있고 예, 여타 나라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그런 소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예, 뭐랄까 벌거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혼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큰 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뭐 그냥 관세 무효라는 거 이름 자체는 사실은 관세 자체는 변한 건 없지만 여타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냥 괜히 기분이 몇 년 걸려서라도 예, 관세 냈던 거 돌려받을 수 있으면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 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타 나라들한테 나쁠 건 없겠죠. 예. 뭐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보합 정도는 된다. 근데 나중에라도 소송 걸어서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얄팍한 기대가, 이게 얄팍한이라는 게 개념은 아니고 예.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어렵지만 오히려 소송이 아마 되게 길게 가면 3, 4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트럼프 이후에 어떤 판결로 받아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하이라이트로 생각하는 이슈들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보거든요. 트럼프 관세 무효에 대한 거, 이건 그냥 기분학상이에요. 예,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이번에 대미투자법 3월 9일까지 통과를 하겠다고 하는 그 법의 추진은 계속 한다. 주말 새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냥 뭐 별로 바뀔 게 없고, 오히려 최근에 그 미국 가가지고 뭐 실무단 협의를 하고 온 대표단이 있는데 그 양반들 그 의견이 어떻게든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미국에서 이제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뭐 캐치를 해갖고 왔을 테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먼저 좀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대미 투자 1호 그 이슈들 한 2-3가지 나올 때 뭐다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뭐 가장 앞순서인 게 제일 빠르고 크게 신속하게 미국이 원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125조 투자 이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내라는 게 중요하죠. 뭐 미국에다 하겠다 아니고 국내에다가 투자한다, 이게 이제 큰 것 같고요. 로봇의 허브를 조성한다라고 했으니 뭐 아틀라스 관련주라든가 또 SDV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자율주행 개념, 그러니까 뭐 카의 인포테인먼트 뭐 이런 거 위주의 뭐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금요일 날 이미 이제 시간외라든가 NXT 애프터마켓에서 강하게 끝난 종목들이 많았고, 뭐 지금 8시부터 열리는 시장에서도 이미 강합니다만 자사주 상법 그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래가지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고 내일쯤 본회의 회부 가능성이 높은데, 뭐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시간을 끌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뭐 조만간 2월이 넘어가기 전에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바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뭐 증권주, 보험주가 또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죠. 보험주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1,000억 불 가능성을 또 제기를 했죠. 최근에 계속 자료를 받아보니까 500억 불, 700억 불에 이어서 최근에는 1,000억 불도 가능하다,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1,000억 불이면 이제 145조잖아요. 작년도보다 100조를 더 번다는 얘기인데, 결론이 어쨌든 최근 뭐 700조 내외까지 다가서고 있는 시가총액도 과히 비싸지 않다, 뭐 그런 얘기고, 모건스탠리나 이런 데서는 뭐 올해 삼성전자는 한 200 몇십 조, 하이닉스는
179조까지 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리포트도 있어서 뭐 셈법대로 보면은 상당히 더 올라가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 정도쯤인데 100만 원 넘어가는 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좀 높게 부르는 거 150 내외까지 나오는데 저는 200까지 불러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삼성전자 40, 하이닉스 200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자, MLCC 쪽 최근에 지난 그 연휴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삼성전기가 16%인가 올랐죠. 오늘도 지금 보니까 센 것 같던데, 디램하고 같이 영혼의 단짝처럼 가는 소자가 MLCC거든요. 그래서 디램을 미친 듯이 찾고 있는데 MLCC야 뭐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 삼성 전기도 있고 뭐 사막 콘덴서, 아모텍 뭐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MLCC 군으로 좀 묶여서 동방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 저는 어느 분에 대해서도 개별 종목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진 않을 생각이에요. 뭐 제가 생각이 나서 이리저리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그렇죠. 반도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적자 볼 때도 있어요. 재작년인가 적자 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라는 게 시황산업이라 뭐 올해 내년까지 해서 잔뜩 캐펙스는 늘려놨는데 만약 AI가 공포스러워서 AI 투자를 안 하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순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반도체라는 게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카지노 같은 도박 산업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잔뜩 시설은 늘려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노는 거지. 뭐 하이닉스가 파운드를 하진 않지만 파운드리 삼성이 요새는 뭐 가동률이 80%까지 올라갔다고 좋아하지만 얼마 전까지 가동률 한 10% 15%밖에 안 됐잖아요. 잔뜩 만들어놨는데 레알기는 오더가 안 들어오니까 안 돌면 적자 나는 거죠. 1000억 달러 손실 날 수도 있다라는 말은 뭐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1000억 불 이익 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이클이 최악으로 가면 뭐 100조 손해나는 해도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게 뭐 올해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이클상 급전직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황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이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 뭐 겸손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뭐 올해 150조에서 한 170조, 내년도 200조 이상을 바라보는데 뭐 1000억 불 손실 날 수 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AI를 향한 투자 경쟁이 뭐 눈 녹듯이 없어지고, AI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론이 엄청나게 대두가 되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럴 수 있는지 아닌지는 뭐 지금 판단하기는 너무 좀 어렵죠. 희박하죠. 지금도 뭐 AI 투자하겠다고 주말에도 보니까 메타랑 엔비디아 그 연합 이슈 뉴스도 또 크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이제 AI의 이제 큰 경쟁자이자 뭐 협력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다며 AI에 대한 이제 끝없는 투자 경쟁이 계속된다 이런 식이니까, 아니 뭐 칩 회사들이야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애들이 끊임없이 도전만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 가격은 유지될 테고,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한 4-5배 이상 더 버는 그런 상황들은 계속 유지가 될 테니 그냥 시간만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크게 5가지 이슈를 가지고 오늘 시장을 보시면 이 안에서 뭐 충분히 선도하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간밤에 뭐 미국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예, 관세 무효 이슈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시장 자체도 변동성은 별로 없었다. 그냥 조금 주춤하다가 어차피 트럼프를 하던 대로 또 하는 뭐 그런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네. 자, 마이크론 2%에 엔비디아 1% 올랐고, 또 특히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2.1%나 올랐어요. 약간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쨌든 선물이 올랐으니까 2% 올라가면 그냥 100이잖아요. 예. 좀 있다가 이제 한 3, 4분 있으면 예상지수 나오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2%대 후반 나오고, 뭐 현대차까지도 올라가고, 지금 마이너스가 별로 없는 또 금융주 이런 것들은 상법 개정 때문에 올라가고, 뭐 지금 이해관계가 다 긍정적으로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태면 뭐 오늘도 100포인트 내외 정도 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글쎄 뭐 예상하기는 어렵죠. 200 정도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뭐 목요일도 170 얼마였고, 금요일도 130 얼마였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만 300이 오른 거 생각해 보면 뭐 지금 기세대로 하면은 이번 주 내로 6천 본다라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관세 판결은 어쨌든 나서 일종의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보죠. 그리고 이런 기세 자체가 보여주는 함의를 보면은 이달 가기 전에 6천을 보긴 볼 것 같다는 생각, 뭐 빠르면 오늘 내일 중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 포트요? 예. 힌트 이따가 문자도 한번 드릴 거고요. 힌트 연동 계좌 전체 포트는 제가 아침에 지금 보내드릴게요. 제가 와우밴드 메시지로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자주 올려드리긴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도 뭐 사실 수시로 변하니까 오늘 이후에 이제 아침 이후에 매매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동시효과 이제 이게 NXT 시장이 거래가 되면 참 좋은데 그냥 놓치고 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NXT 매매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안 되니까 너무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와우밴드 메시지로다가 제 가이드 계좌 잔고 보내드렸으니까요. 메시지 왔다 이러시면 꼭 열어보시면 됩니다. 와우밴드. 네,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걸 원칙으로 해요. 네. 자, 참고하시고요. 오늘 뭐 현재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2%대, 거기다 삼성생명, 리포트 나온 거는 그지 같았는데 내용이, 삼성생명이 지금 17% 올랐어요. 전기, MLCC 쪽 얘기 계속 좋다 보니까 오늘 전기도 한 5% 올라 있고요. 사막 콘덴서도 한 5% 올라 있습니다. 센 것들 많고, 또 금요일날 강세를 띄었던 섹터에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그 NXT 종목이 아닌데 그래도 NXT 종목이라고 하는 미래세 생명은 뭐 거의 상한가 직전 흐름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저희 그 화면 보면 지난주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저희 화면 구성이 좀 바뀌었는데 아래쪽에 뭐 핵심 뉴스도 나오고, 또 저희 화면 오른쪽에 또 뭐 다우 나스닥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지표들이 이렇게 자그만 이렇게 화면으로 해서 계속
바뀌고 있죠. 이런 것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화면 구성해 가지고 핵심 뉴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원칙으로 걸러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런 것들 스팟 뉴스들 같은 걸 열심히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8시 50분 돼가지고 예상지수 나오는데 예, 그냥 오늘 6천을 보겠다는 6천을 보겠다는 건가요? 지금 150포인트 플러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좀 표현드리기도 그러네요. 워낙 세게 붙어서 나오니까 그냥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요. 여기 6천을 이제 50도 안 남은 정도에 5,950까지 바라보면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삼성전자 40만원, 하이닉스 200만원, 코스피 만에다가 코스닥 3천까지 안 가면 우리 시장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강성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자, 지금 시장 뭐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좀 뭐랄까 뭐 주식 잔뜩 갖고 계신 분들이야 옳고 즐겁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당연히 보시면서도 아마 뜨악하실 것 같아요. 야, 지수가 뭐 150포인트 지금 뭐 130으로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만 야, 이렇게까지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이런가? 참 대단 무쌍이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리겠죠? 아이쿠, 이거는 그냥 뭐 좋아 죽겠다도 물론 있는데 그냥 진짜 뭐라고 할까? 이게 주식이 있어서 오늘 뭐 계좌가 올라가는 것 쪽으로 방향성 분명히 나올 거는 같은데 근데 왜 한숨이 나죠?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내가 하면 꼭지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이 사 들어가면 진짜 6천에서 진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지금 분명히 요 며칠 또 연휴 때 가족분들의 이제 주식 투자 성공기를 들으시고 나서 분기 탱천하셔가지고 계좌를 갑자기 만들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야, 진짜 격세지감이죠. 작년 이맘때 2000대 초반 지수를 보던 우리나라 코스피가 6천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도 한 150포인트 급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면서 6천에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제가 지난 그 금요일날 공개 방송 때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께서 이제 6천이라는 목표치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뭐 오늘 거의 근접하니까 오늘 다 때려 이래도 사실 되는 거죠. 6천이 내가 생각하는 뭐 거의 최고 수준의 목표치였어 이랬으면 오늘 아침 시작할 때 망설이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오늘 좋은 분위기, 그것도 또 연삼일 계속 세게 올랐으니까 한번 줄이시는 거에 사실 가감하게 도전할 만도 한데 적어도 한 7천, 뭐 요새 뭐 높게 보는데 7,900 저처럼 뭐 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 이러고서 여유 부리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내가 뭐 그러니까 언제 샀느냐도 중요하고요. 바로 요 임박해 갖고 사가지고 몇 프로라도 한번 먹자 이 생각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저 아래쪽에서 작년 여름 이후에 편입하셔가지고 뭐 그 잔파도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오래 가고 많이 드시는 경향들이 있죠. 워낙 바닥에서 여유 있게 사셨다고 하면 잔파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막 달라붙어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지금 출발점에서 사실 뭐 손해보는 건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해요. 웬만한 종목들은 뭐다 올라가는 식으로 지금 호가들이 나오니까 올라가는 종목 비율이 많은 상황에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의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최종의 목표가 얼마치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침에 분위기는 뭐 최상급입니다. 네. 자, 근데 6천이라는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뇌리에 이 정도면 됐다 싶으실 거긴 해요. 또 개인들 오늘 제가 봐서는 만약 100포인트 이상 나오면 개인들께서 물론 이제 포모 현상이 있기 때문에 ETF나 이런 걸로 사자는 대응이 나오겠지만 개별 계좌 쪽으로는 역시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게 나올만 하거든요. 오늘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 기관이 6천 근처니까 팔아야지 이럴 것 같진 않고요. 뭐 그래서 이제 개인들 위주의 매도 수급이 좀 우선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2028년도에 통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저는 제 생각에 주가는 한번 왕창 빠질 것 같은데요. 통일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제 생각은 달라요. 통일된다고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냥 마냥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뭐 대북지야 많이 올라가겠지만 같이 이제 평균적으로 뭘 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들어가는 또 뭐 비용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소요되는 거 생각해 보면 주가가 마냥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대북주야 물론 이제 빡 날아가겠지만요. 그 독일이 뭐 동독 흡수 통일해 가지고 갈 때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초반에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뭐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28년도에 갑자기 왜 통일 얘기가 어디서 휙 하고 나간 건지 모르겠으나 요새 통일 개념이 뭐 갑자기 어떻게 불거질진 저도 모르겠네요. 하도 이제 국민들한테 통일이라는 개념이 워낙 좀 흐릿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막상 그런 뭐 흡수 통일 내지는 어떤 뭐 대등한 관계 통일 이런 것들 막상 진짜 바랄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기도 하고 제 생각엔 비용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북한이 우리한테 해줄 건 글쎄 지금 뭐 예상은 이제 뭐 광물이나 이런 거 이제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 쪽에 거의 사업권이나 이런 게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중국이 많이 울거먹었을 것 같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개성공단도 다 뜯어가지고 뭐 중국에다가 이렇게 중고 장비로 많이 팔았다는 얘기들도 많았는데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쾌활한 시장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면서 분위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일단 회원님들 대상으로 문자 3번 종목 조금 눌림목 구간 예상해서 매수 조금 들어가 봤는데 뭐 생각만큼 잘 매수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지켜보죠. 자, 100여 포인트 이상 일단 기본으로 올라서 출발하는 장세고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세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장세겠죠.
아, 오늘 뭐 현대차의 그 로봇 쪽 투자 관련해서 뭐 로봇주들도 좀 움직일 것 같고, 지금 사실 뭐 종목들 움직임이 오늘 많이 나올 만한 섹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금융주는 금융주대로 또 상법 내일쯤 이제 최대 빠르게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네, 뭐 MLCC 쪽그 아모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센 편이고요. 뭐 2차 전지 쪽, 예, 그런 거 관련주들도 상당히 세네요. 지금 보니까. 예. 네, 지수 형태 굉장히 세고요. 예. 야, 오늘 뭐, 아침부터 대단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MLCC와 아모텍 보세요. 예, 삼성전기도 셉니다만 지금 출발하고 삼성전자가 더 세졌네요. 3.8%까지. 오늘 뭐 잘하면 20만 원 찍을 수도 있겠는데요. 40만 원을 바라본다라는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주문 넣었던 종목은 그냥 어이없이 올라가네. 워낙 지금 좋은 흐름을 좀 가질 것처럼 예상이 나와가지고, 이거 몇 주 거래도 안 됐는데 무진장 세네요. 오늘 뭐, 증권주도 뭐, 이제 자사주 많은 신영증권, 부국증권 이런 애들은 꽤 세고요. 그죠? 예. 이런, 이거 빠른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 예. 이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상한가 수준까지 그냥 금방 가버렸어요. 네. 오늘 아침에 좀 봤던 게 MD바이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요거, 그냥 날라가 버렸네요. 한 반상한가 정도 출발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예언가가 그랬어요. 뭐 얘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그 체콘가 그 전설적인 예언가가 올해 지구인들이 외계인 만난다고 그런 얘기도 했던데. 뭐 간밤에 보니까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UFO 관련된 뭐 내용들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UFO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우주항공 얘기가
좀 진해질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구상에 있는 그 외에 그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구조물들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거 이제 외계인들이 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죠. 인간이 저 옛날에 저 기술력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지홀딩스 요새 그 뭐 이지 쪽 저 팜스토리 이쪽도 실적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좀 세게 올랐더라고요. 그쪽 그 뭐 오리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쪽 실적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9시 7분인데 뭐 지수는 100포인트 정도대를 잘 좀 지켜주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가 조금 탄력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3%급 여전히 좀 지켜주면서, 근데 의외로 요게 100포인트 넘은 상황에서 6000포인트 근접하면서 그 마이너스 종목이 꽤 있네요. 올라가는 것들도 물론 더 많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 퓨리오사 관련주 쪽이 좋은가 봐요. DSC 인베스트먼트 좋네요, 오늘. 뭐 포바이포나 이런 종목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광동제약도 뭐 지난 연휴 지나고 나서 이틀 정도 상승을 계속했는데 상한가죠. 오늘도 10%대 상승으로 굉장히 분위기 좋고, 주말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날 그 유가 관련주가 굉장히 셌었죠. 근데 이제 주말에 아무 일도 없었고 또 유가도 약간 빠지다 보니까 막 두 자릿수 올랐던 유가 관련주들은 오늘 좀 많이 처졌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운됐고요. 뭐예요? DSC 인베스트먼트 상한가 간 건가? 분위기가 엄청나게 빨리 뭔가 샥 하고 올라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생각엔 이제 그 코스닥 업그레이드 계속 이제 제가 한경에도 뭐 지금 딱 좋은 뭐 사면 좋을 종목 이래가지고 최근에 머니팜이라는 한경 그 거기에다가 이제 자주 영상을 올리고 하는데, 오늘 포바이포도 지금 한 15%쯤 올라 있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큰 흐름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퓨리오사가 뭐 이제 그 국산 MPU 쪽에 이제 대표 주자다 보니까 그런 것 쪽으로 해서 좀 이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 있을 거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코스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제 똘똘한 종목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퓨리오사가 국내로 만약 유턴해가지고 상장을 뭐 꾀한다 이러면 아마 꽤 이슈가 될 것 같죠. 아무래도 뭐 이미지 자체가 이번 정부의 어떤 코스닥 업그레이드랑 딱 궤가 맞는 종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분명히
예? 아니 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VIP 회원이시면은 리딩 회원이신 건데 예. VIP 회원하고 리딩 회원은 저한테는 동의어예요. 지금 유튜브 구독 회원이 하나가 있으시고 예, 리딩 회원님을 제가 그냥 VIP 회원님이라고 통칭하기 때문에 예, VIP 회원이신데 리딩 회원을 원하시는 건 사실 저한테는 동의어인데 예, 혹시 구독 서비스 회원님이신데 리딩 서비스를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는 건 예의는 아니지만 이번에 드린 그 쿠폰이 이번 달 말까지 그 50% 할인 쿠폰이라서 예, 활용하시려면 예, 이번 달 안으로 뭔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사실 기대했던 흐름이긴 하죠.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생각을 좀 해봤던 부분이긴 한데 예, 오늘 아침에 굉장히 예, 뭐 장 자체도 엄청납니다만 예, 이 안에서도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잘 가는 녀석들이 예, 일부 좀 나오네요. 일부 통신주 쪽도 그렇고 예, 원전주들도 오늘 골고루 좋습니다. 사실 예, 많이 표현을 지금 안 드려서 MLCC 쪽 좋고요. 뭐 삼성전자도 좋고 뭐 LG전자도 좋죠. 그리고 현대차도 좋고요. 원전은 우리기술 좋고요. 그리고 뭐 전력인프라 쪽은 대원전선, 또 대한광통신, 네, 이런 녀석들 좋고, 뭐 보험주도 미래에셋생명,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텔코웨어 같은 것도 요게 자사주 많은 기업 성격이거든요. 예, 상한가 빨리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예. 이제 신영증권 같은 건 조금 아침에 두 자릿수였는데 이게 사실 이제 50% 넘은 자사주가 있다 그래갖고 관심을 크게 받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50%쯤 있으니까 뭐 다 소각한다 그러면은 더블이 나오면 딱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요새 증권주들 치고 더블 비슷하게 아마 안 나온 모양이 없을 정도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좀 뭐 선반영이 충분히 됐다는 시각들도 있어서 오히려 내일쯤이나 예, 그 만약 의안 뭐 법안이 통과가 돼갖고 1년 내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됐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의외로 이제 시세는 미리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예,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랑 미국 간의 어떤 그 투자 뭐 협의하고 있는 부분, 예, 아무래도 뭐 조선 쪽 아니면 원전 아니면 LNG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쪽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것 같아요. 특히 원전 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 오늘 그 미국에서 아까 제가 그 여기 일러드린 것 중에 미국에서 최근에 진짜 잘 가는 섹터가 제가 몇 번이고 안내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섹터가 잘 가요. 실리콘 포토닉스. 네, 이쪽에 광통신, 뭐 광 트랜스이버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리선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뭐 광통신, 뭐 광 케이블 이용이라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빛 자체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전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빛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빛통신이에요. 광통신이거든요. 그야말로. 그래서 요런 거 관련해서 통신 장비 쪽 중에 이제 광 트랜시버 쪽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빛과 전자 같은 애도 있고, 최근에 뭐 옵티코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흐름이 좀 좋은 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한 열흘 넘게 미국에서 잘 올라가는 업종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매일 보면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 실리콘 포토닉스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네. 아주 단골이더라고요. 그 올라가는 섹터 이렇게 하고 얘기 나올 때 보면. 자, 지금 원전 쪽에서는 뭐 현대건설도 너무 좋고요. 14만 원 돌파했네요. 그리고 우리기술, 뭐 보성파워텍은 금요일날 상 들어갔다고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일진전기도 좋고, 뭐 좋은 흐름들 나타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MD바이스는 결국 다시 뚫었네요. 이거 오늘 문자 3번으로 회원님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워낙 좀 높게 출발하긴 했는데 이 기대감이 뿜뿜 나오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MLCC 보세요. 사막 콘덴서, 아모텍 둘 다 지금 17%대. 출발들은 뭐 한 자릿수 초반이나 중반 정도로 출발했는데 바로 그냥 이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셉니다. 그죠? 갑자기 네, 왜 조용하세요? 다들 조용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은 여기서 이제, 뭐, 누가 이제 눈치 보느냐의 게임 아니겠어요? 나 6천에 내린다 이러고서 지금 내리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당연히. 이거 아모텍 21%까지 올라가 버렸네. 아침에 수급 좀 살펴볼게요. 자, 아침에는 일단 개인들께서만 이거 좀 범상치 않은데, 아니 6천을 또 그러니까 5천도 사실 개인이 만들었거든요. 4,800에서 5천 찍을 때 개인 순매수로 만들었는데, 자, 오늘도 지금 현재만 보면은 맹렬하게 사는 건 개인들 플레이만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양쪽으로 전부 다 매도 쪽으로 일단 좀 흐름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는 100만원 코앞이고, 삼성전자는 20만원 코앞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게 전자나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
많은 생각과 이제 의문과 또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저는 하여튼 지금 이게 뭐 22, 3만 원이다, 100, 한 10만 원이다, 120만 원 이런 거에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보다 훨씬 좀 높은 네, 가격대와 예,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에는 물론 이제 6천의 어떤 고지 상황에서 조금 이식 매물 소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예. 단기에 또 급등을 1월달 뭐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또 올라온 장이기 때문에 예. 야, 제가 이거 금요일날 예, 자리 하루 비워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오늘 오시는 분들이 반 정도로 주셨네. 이거 어떻게 된겨? 예. 아니 다들 어디 가셨어요 이거? 네. 어디 더 좋은 방에 가신 건가요? 예. 금요일 많이 오셨던 분들이 지금 예. 반쯤 얼로 가셨는데 예. 슬픈데요. 자, 어쨌든 계신 분들끼리 같이 뭉쳐서 한번 가봅시다. 나중에 또 9시 한 40분쯤 되면 어디선가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LG전자도 한 일주일 전인가 뭐 세게 올랐던 적 있었죠. 그거의 재현인데요. 오늘 8% 올라가면서 사실 뉴스 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예, 그 뉴스 중에 보면은 예, 요거 아니다. 이거. 예. 자, 주가에 비해서 실적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대표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실적이 더 빨리 개선되고 있죠. 한 달 단위로 다음번 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뭐 그 어떤 금액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제시가 되잖아요. 뭐 사실은 작년 한 11월 달쯤에 올해 예상할 때는 뭐 올해 둘 다 한 8, 90조 정도였다고요. 근데 연말쯤 되면서 뭐 120, 30조 그러다가 지금 한 150조, 170조, 뭐 심지어는 뭐 200조까지 불러대는 삼성전자 예상치도 나오는데, 근데 그 정도만큼 그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비율이 주가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도 저평가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오늘 자료 어제 그 저녁 때 나온 뉴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주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비율보다 실적 올라가는 비율이 더 지금 스피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그렇죠. 오늘 LG전자도 그렇고 뭐 포스코홀딩스, 신세계, GS건설 요런 얘기들을 뭐 LG이노텍까지 해서 한 6개 기업 대표적으로 예, 코리아 저평가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뭐 말인즉슨 뭐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도. 예.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예, 대미 투자 그냥 하나도 변경 없이 그대로 한다고 하니까 예, 뭐 다른 얘기 나올 게 없죠. 뭐 그냥 하는 대로 한다는데 뭐 예, 다른 거 왈가왈부 할 얘기도 없는 거고 예, 이 상태가 계속 그냥 유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부도 지금 트럼프와의 그런 걸 뭐 깨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부 뭐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시각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뭐 소송을 걸어가지고 관세 낸 거를 찾겠다 이러는 것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트럼프는 일단은 글쎄 뭐 이렇다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맘대로 안 풀리네 이러고서 지금 뭐 화를 내고 있는 입장인데 예. 뭐 어쨌든 예. 관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뭐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냥 하던 대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세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관세가 위법이다 이래갖고. 근데 위법인 건 알겠는데 계속 말씀드린 위법이라는 게 왜 저 관세를 매기는 주체가 대통령이냐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예. 국회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지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 자체가 매긴 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어쨌든 트럼프는 플랜 B로다가 바로 응수를 했고 하루 만에 또 관세율을 올리면서 15%로 적용한다 이렇게까지 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각국 입장에서는 글쎄요, 예, 별로 뭐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고, 예, 여전히 관세를 물더라도 우리가 배타적으로 자신 있는 분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가는 거죠, 그냥. 오늘 대한전선은 별론데 대원전선이 예, 빠른 상한가 들어갔고 대한광통신도 지금 좋습니다. 15. 지난 금요일도 되게 셌었는데 이제 오늘도 뭐 예, 만만치 않은 예, 강세를 띄면서 흐름들을 좀 유도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나고 있고 점프율이 좀 많이 줄었네요 지금. 예. 100이 넘었다가 50으로 예, 아무래도 5,900 넘어서 이제 6,000에 근접하는 흐름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 약간 진짜 차익 매물 이런 것들 좀 소화도 필요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 뭐 자사주 많다 이래갖고 올라가는 섹터들도 그렇습니다. 조금 예, 오히려 세론 비슷한 내일쯤 끝난다고 예, 그러면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소멸될 수 있음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로 만약 그런 걸로 그냥 원한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1년 내라는 게 사실 뭐 마지막까지 또 버틸 거 아니에요. 뭐 빨리 그러니까 알아서 막 모범 사례처럼 보이게끔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1년이란 시간이 벌어져 있으니까 뭐 급할 거 없네 이러고서 그냥 1년 상황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자, 뭐 원전 쪽은 네, 우리 기술이 계속 달려갑니다. 예. 그리고 유가주들은 뭐 내렸다가 이렇게 하락폭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예. 아까는 좀 한 7, 8% 이렇게 마이너스였는데 그런 거에선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예. 다시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원래 성정이 그렇잖아요. 뭐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랬다 또 갑자기 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죠. 오히려 며칠 봐줄게 이러다가 안 봐주고 갑자기 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 약간 우려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예, 지난 금요일날 제가 지난 목요일날 그 야간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게 그래피였는데 금요일도 살살 출발해가지고 꽤 오르더니 오늘도 한 5%좀 올라서 투명 교정 시장 예, 장악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유효한 거는 뭐 제가 유효하다는 개념보다 정부에서 그러기로 했으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예,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청와대 입장에선 상황이 불변이다. 대미 투자법 속도 낸다. 이렇게 돼 있으니 뭐 3월 9일까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입장이 바뀐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효냐 무효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려져 이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선 그대로 그냥 간다죠. 예. 트럼프 요 상호관세가 위법이니까 협상 다시 하자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뭐 솔직히 원전이나 또 핵잠이라든가 예, 마스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확 꺾어질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늘 하나오션이 센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네.
정부의 기본안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일단 대미 투자 관련해서 후보 섹터는 이제 원전이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LNG 발전이 있고, 또 전력 인프라 쪽 있죠? 그리고 광물.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아무래도 우리한테 미국에서 제일 기대하는 그런 좀 투자를 빨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아주 개별적인 종목 질문만 제외하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뭐든 좋습니다. 질문 주세요. 이렇게 사실 이 시간은 좀 제가 나중에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도 사실 제가 오늘장 투자 전략 그래가지고 아까 6시쯤에 한 2-30분 분량으로 남겨놓은 내용이 있는데, 지난 방송 보기라고 와우넷 오시면 제 홈페이지에 지난 방송 보기 내용 보시면 리딩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강땡님께서는 참고해서 한번 이따 자료화면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사실 이제 뭐 친구이자 이제 벗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감 없이 스스럼 없이 그냥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왕중왕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참가를 해갖고 지난 이제 7일 정도가 지났는데 4일 동안은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2등 이렇게 2번 미끄러지더니 지난 금요일자로는 저만 살짝 마이너스가 나고, 금요일날도 이제 장 좋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들 막 상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셔가지고 제가 5등이 됐어요. 8명 중에. 그래서 주말 사이 이 생각 저 생각 되게 많았는데, 나도 미쳐서 그냥 상따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일단은 저는 가이드 계좌 잘 되는 거가 일단 최우선이니까, 물론 일부 차용해가지고 뭐 가긴 가겠지만, 제 기본 성격이 상따가 아닌데 이런 거 너무 하다가 진짜 뭐 바지가랑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제가 원래 하던 매매 스타일이 아닌데 상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게 슬프긴 한데, 뭐 잘 사놓고 상가고 이런 거야 뭐 저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러 상한가 따라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하지는 않을 거라서 아마 수익률이 제가 봐서 1등하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상한가 따라잡는 게 너무 습관처럼 되는 매매로만 가면 저는 배견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던 스타일에서 괜히 스타일만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막 상한가 잡아야 돼. 사실 투자의 목표 보면 내가 1년에 뭐 아니면 한 분기에 한 번이라도 상한가 잡으면 좋죠. 상한가 샀는데 상한가 갔어 이런 거 좋은데, 이게 상한가 치는 거를 한 28% 29% 사가지고 그 다음날 상간 것도 많거든요. 요새는 요새 증권주 뭐 보험주 보시면 그런 애들 수출욱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제약주나 바이오 쪽에서도 나오고, 지금은 진짜 시장이 완전 풍년이에요. 연속 상한가도 나오는 종목이 여러 개 나올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장은
그런 거 이용을 못하는 게 사실은 바보긴 한데, 근데 제 매매 패턴하고는 영 아닌 것 같아서 가끔 미친 척 할 적도 있겠지만, 제 가이드 계좌는 그렇게 뭐 미친 매매, 그러니까 상따 이런 매매는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 편입한 종목이 25% 이상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비중이 제일 큰 종목인데, 그래도 다행히 올라가서 계좌에 오늘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수익률 계좌가 지금 제가 지난 목요일날 20%가 넘었었고 금요일날 18%로 내려갔거든요. 좀 손해가 나서. 근데 현재 지금 25%가 넘어가는데, 진짜 이게 2주 이제 8거래일인데 25%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데도, 근데도 이게 높은 등수가 아니라니 참 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새삼 느낍니다, 진짜. 원전주 계속 좋게 보죠. 제가 원전주는 작년에 안 갈 때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진짜로 원전주는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원전을 회피하거나 안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다들 한다 이 분위기고,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AI를 해야 되는데 전력이 없으니까 뭐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쪽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감을 내고 있어서 원전 쪽은 지금 진짜 좋은 분위기.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을 축소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더 늘릴 수도 있어까지 발언이 나오고 있는 정도라서, 원전은 지금 제가 봐서는 뭐 매우 상황이 좋죠. 계속 좋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전주는 뭐 진짜 종목 고르기 어려우신 거예요. 원전 ETF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종목 고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섹터, 그 업종이 주력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ETF를 많이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테죠. 아무래도 그 섹터가 움직일 때 그냥 평균 이상의 그림은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아마 제일 마음 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LG전자가 두 자릿수까지 나왔어요. 11%까지. 그리고 대한광통신. 제가 저거 연초에 26년도 히어로 종목 이래가지고 몇 개, 한 10개쯤, 한번 정해서 이런 것 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연말에 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때 종목 하나가, 저 대한광통신이었거든요. 올해는 광해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좀 가는데요. 그래, 뭐 요새 하도 잘 간 게 많고, 이렇게 신고가 흐름 주식시장인데 뭐 위쪽으로 신고가를 뚫는 종목이 한둘도 아니니까 뭐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대한광통신 만만치 않아요. 가격적으로 일단 그렇게 막 이게 워낙 이제 주식수가 많아서 그런데 막 비싸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도 안 하니까 아직까지 뭐 별로 안 올랐는데 이런 느낌이죠. LG전자가 오늘 두 자릿수 가주면서 화이팅이고,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LG전자랑 뭐 삼성전기 정도가 제일 좀 센 편인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전주는 아이러니하게도 매매는, 사실 이게 제가
좋아하면 다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제가 뭐 좋으면 다 갖고 있고 매매해야 될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도 어쩌다 또 타이밍 놓쳐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가끔 언급을 들었던 것 같은데 보성 파워텍이 좋은 것 같아요. 원전 쪽으로는. 예. 보성 파워텍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오늘은 뭐 이제 10만원 안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최근에 불만들이 많으셨다가 금요일날 또 냉큼 10만원 넘었는데 지금 저 녀석 리포트 나오니까 지금 원전주가 사실 리포트 나온 애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 고 짜잘 해가지고 기껏해야 두산 원전 아니면 뭐 우진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두산 에너빌이나 아니면 뭐 BHI 정도 나오는 정도인데 보성 파워텍은 그래도 어쩌다 나오거든요. 뭐 그런 흐름도 좀 있고 제 생각에는 뭐 이것도 이제 섹터가 있잖아요. 뭐 설계 쪽으로 한전 기술도 있고 한전 산업도 있고 뭐 그 한전 자회사들도 움직임이 요새 좋은 편인데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개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뭐 기자재 쪽으로 봤을 때는 뭐 보성 파워텍도 괜찮은 것 같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저는 흐름이 좋아 보이던데 요새 원전주 치고 흐름이 좋지 않은 이거는 안 터졌잖아요. 아직 신고가가 아직 안 났고 우진엔텍 같은 거 딱 이번 주 후반 정도에 터지기 좋은 그래프네요. 진짜로. 네,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낫겠네요. 제가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 종목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아, 이게 지금 몰랐네. 네, 지수가 한 50까지 빠졌다가 다시 90까지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전자랑 현대차 힘이 큰 것 같아요. 현대차가 지금 5%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 현대차한테 뭐 사실 그게 연으로 보면 25조씩 투자인데 얘네들이 그만큼 버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들면서도 하여튼 뭐 무진장 번다라는 것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뭐야 이거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 시세 화면이 좀 꺼져 가지고 다시 열겠습니다.
현대차가 53만 원대로 올라서면서 흐름이 좋고, LNC 바이오는 뭐 저렇게 또 급락을 해요. 15%까지. 전기도 두 자릿수 올라갔습니다. 그죠? 11%. 지금 삼성전기랑 LG전자가 대형주 쪽에서 제일 좀 흐름이 좀 단단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온통 전기차 붙는 회사들, 전기 아니면 전선, 전력 인프라 쪽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흐름이 좋네요. 진짜 이제 제가 이거 완전 이런 쪽은 완전 젬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야 이거 지금 오늘 완전 저 새로 시작하는 날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한 4,500명 정도가 어디 가셨지? 갑자기 안 보이셔가지고 어디 딴데 어디 출장 가셨는지 목요일날 반갑게 인사드리고 제가 금요일날 좀 부재중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회복이 안 돼. 어디들 또 더 좋은 데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인원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별로야 이거 오늘. 기분이 꿀꿀해요. 제가 한 8,900명 1,000명 이렇게 돼야지 그래도 오늘 뭔가 역할을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기대 이한데 오늘 여러분들과 접점이 좀 많이 좀 사라졌는데 LG전자 지금 14만원 완전 초근접이에요. 뭐 언제 10만원 넘냐 뭐냐 뭐 이랬던 녀석이 바닥에서는 거의 뭐 한 40% 50% 들어주면서 되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데요. 방산 쪽은요. 방산 쪽은 뭐 지난주에 사실 그 이란과의 그런 뭐 지금 미국에서 배팅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격할 거라는 전망치들 확률이 뭐 계속 그런 배팅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확률이 좀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보면 뭐 방산주한테 나쁜 일은 아니죠. 사실 뭐 이렇게 막 공격이 들어가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이슈가 자꾸 발생하는 것 자체는 저도 진절이 날 정도로 싫은데 그냥 증권 학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방산주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 결국은 어디엔가 이제 분쟁이 생기거나 뭐 상황이 좀 안 좋거나 경직돼 있거나 이럴 때 나오는 이슈잖아요. 뭐 제가 보기엔 어쨌든 방산 쪽은 뭐 계속 정중동이죠. 멈춰 있는 것 같으나 또 이란과의 미국과의 한판이 만약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번 또 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뭔 일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좀 반응이 셌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셌고 뭐 한 8%씩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별일 없으니까 이제 조금 아침에
상대적으로 좀 주춤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그게 지금 일촉즉발이죠. 사실 우크라이나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회담은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회담이 진짜 끝나려고 해서 그러는 건 수도 있어요. 우리 그 6.25 때도 뭐 그 회담 막 하면서 언제 휴전 뭐 날짜를 잡는다 이럴 때 이제 그 이후에 되게 더 치열하게 싸웠던 예가 있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언제까지 멈춘다 이렇게 할 때 더 치열해질 수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상황이 지금 굉장히 뭐 치열하다 이제 그 말 자체가 딱 맞는데 거기에서 방산주가 과연 전쟁이고 끝날 거니까 뭐 이러고서 손을 놓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현대 로템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예. 현대 로템이 지금 오늘 아침에는 마이너스가 좀 났었죠. 뭐 주말 사이 이제 별일 없었다 이래요. 근데 또 꾸역꾸역 분봉상으로 보면은 약간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분봉이. 방산주도 제 생각에는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 그러니까 뭔가 이란 발로 해가지고 단발마적인 어떤 게 나오면 근데 저는 이제 발생을 만약 하면은 그땐 파셔야 돼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오래 안 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뭐 물론 뭐 우크라이나도 뭐 생기면 금방 끝난다 이랬다가 4년째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진짜 뭐 미국이 작심하고 이란에 대해서 뭔가 뭐 어택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게 진짜 오래 가겠느냐? 오래 안 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의외로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고 뭐 흔히 말해서 지도자 계열 뭐 타겟을 해가지고 표적 제거하고 나면 금방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막상 시작하면 오히려 방산주가 이제 움찔하겠죠. 한번 와 전쟁을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럴 때가 차라리 팔기 적당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개별 종목 질문은 안 받는 걸로. 뭐 대원전선 지금 아까 상 아니었어요? 상간 종목을 뭘 부탁을 해? 상간 종목 오늘 뭐 매매를 하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호가전량이 380만 주인 애를 놓고서 뭔 얘기를 합니까? 그냥 갖고 계시면 내일까지 넘어가시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줄 서고 지금 기다리셔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뭐 따로 부탁을 드릴 게 없네요. 얘가 지금 뭐 특별히 개별 무슨 수주나 이런 걸 받아서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전력 인프라 뭐 미국과 뭐 관세 이슈 특별한 거 없어 이렇게 되면서 전력 인프라 쪽에 오늘 전반적으로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와중에 얘가 덜컥 걸린 거죠. 일진전기도 1등이 될 수 있었는데 얘 대신에 지금 대원전선 뭐 대한전선은 그만큼 또 가진 않죠.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되게 웃긴 게 별로 안 가는데 그 조회 순위는 엄청 높아요. 지금 제가 그 영문 프로그램의 0198 화면 기준으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웃긴 게 상치고 있는 대원전선은 13등이고 대한전선은 지금 3등에서 왔다리 갔다 지금 1등을 한 10분째 LG전자가 계속 그러니까 제일 많이 눌러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 ADM 저것도 10,000원 넘었네요. 현대 ADM하고 현대 바이오 요것도 같이 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근데 그거는 재건 이슈가 나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NRB라든가 그 블럭으로 이제 집 짓는 그런 것들은 재건 이슈가 나와야지 움직이지 않겠어요. 휴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나와야 좀 움직이죠. 안 움직일 섹터죠. 지금 물론 이제 주택 공급 쪽 측면에서도 그런 이제 블록집 그런 것들은 유망해 보이는데 그거는 누군가 그 갑자기 컨센서스가 딱 모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거 주택 공급하는 데는
이런 방식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나 빠른 이제 공급의 방식이야라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입소문을 사야지. 예. 그래야지 올라가겠죠. 예. 우크라이나가 만약 휴전 정도에 뭐 다가섰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가 지금 뭐 될 것 될 것처럼 그러지만 계속 싸운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잘 예, 안 모아지는 거죠, 이쪽이 흐름이. 예.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아주 특이한 거, 옛날에 보면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뭐 본주보다 훨씬 비싸고 10배쯤 올라가고 뭐 이런 케이스도 물론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우리가 뭐 언제 그 우선주가 괴율이 높다면서 본주의 한 7, 80% 수준 이상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잘 작동을 안 하는 나라니까. 예. 뭐 아주 소형주 중에 우선주가 이제 증권주 보면 왜 본주보다 우선주가 비싸기도 하고 더 센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뭐 삼성전자 우선주의 어떤 그림으로 보면 뭐 별반 차이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뭐 지금은 그 사실 얄팍고 뭐 삼성전자 본주 갖고 있다고 의결권을 갖고 내가 뭐 무슨 프리미엄을 더 받는다 이런 것도 없죠, 사실. 예. 개인들한테는 우선주가 사실 더 낫죠. 내가 뭐 뭘 주장할 건데 이런 것도 없잖아요. 뭐 배당이라도 1%더 받는 게 반값이라고 하면 2배 사가지고 예, 배당을 더 받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지수 이렇게 가격 올라가는 거는 예, 변별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 특히 대형주들한테는. 예,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9시 58분이에요. 예. 자, 오늘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2번이나 이제 자리를 좀 비운 바람에 제가 공개 방송을 따로 하느라고 예, 조금 틈이 있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시질 않았습니다. 어디 딴데 좋은데 놀러 가신 것 같습니다만. 네. 자, 열심히 해서 다시 또 오시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예. 자, 지금 58분 52초 1분 정도 남았는데 여유있게 좀 인사 나누면서 예, 오늘 뭐 시장도 여전히 뭐 코스피만 보면 5,900을 넘나드는 장세니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장이고, 뭐 트럼프가 관세를 무효를 받았든지 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무 끄떡 없는 예, 그런 장세 연속이다 이렇게 보이고, 일단은 6천은 간 다음에 뭔가 예, 시장에서는 다른 활로를 좀 찾아보든지 이럴 것 같아요. 6천은 확실히 좀 확인하고 가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법 개정 이제 내일, 빠르면 내일이고 이번 주 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차원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고, 현대차의 로봇 투자 125조 이것도 되게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예. 자, 현대차 자체가 오늘 예, 그림이 좋습니다. LG전자도 저평가에 대한 이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 요런 것들 기준으로 오후까지 좀 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2월 23일 월요일자 진행한 오늘장 모사지 제 순서는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